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추운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1도 사이로 출발했는데요. 아침에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0도에서 11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마약과 도박 등 청소년 범죄 위험도에 상당히 높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태장동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에 2025년 하반기까지 VR과 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스포츠 체육관인 태장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살펴봅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11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6일 기준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방문한 관광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소금산 출렁다리와 잔도, 스카이타워, 울렁다리, 에스컬레이터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사랑하는 귀농귀촌 1번지 영월이 귀농귀촌인과 농촌 유학생을 위한 빈집 세단장을 추진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영월에는 귀농 447명, 귀촌 6,342명 등 모두 6,789명이 옮겨왔는데요. 해마다 평균 1,358명이 전입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심권에서 학생 76명과 가족 85명 등 161명이 지역 6개 학교에서 농촌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성군이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올 상반기 공모에 선정된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영 특장차 개발 지원 기반 구축과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조만간 추진되는데요. 행성읍 일원에 조성되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는 8개 사업에 걸쳐 사업비 1,711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원 지역 청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마약과 도박 등 유해 정보를 SNS를 통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9월까지 관세청에 총 623건, 그러니까 574kg의 마약이 적발됐다고 전해졌는데 이게 가늠이 쉽게 가지 않는 양이거든요. 어느 정도인 건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최근 3년간 관세청에서 적발된 마약이 21년도에는 1,200kg이고요. 22년도에는 624kg.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는 769kg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들이 이제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769kg 정도라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시겠지만 그 소형차나 경차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1톤 트럭을 우리가 모래를 싣고 다니는 그 1톤 트럭을 생각을 하시면 예. 그 1톤 트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네. 가루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마약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런 무게가 나간다는 건, 그렇죠? 엄청 많은 양들이 지금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로 비교를 해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 최근 3년간 원주를 비롯해 강원도 청소년들의 마약 노출 사례는 통계 자료가 좀 있을까요? 강원 지역만의 통계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긴 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네. 최근 8월에 강원도에서 1,800원어치의 코카인을 제조하는 캐나다 마약 조직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마약을 조제하는 그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강원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2년도 기준으로 마약 사범이 559명이었고요. 21년도에 351명에서 22년도에 이제 559명으로 한 60%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21년도에 81명에서 22년에 10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청소년들에게 휴대폰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뭐 연령대를 막론하고 마약 정보 등의 유해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마약 정보를 42.6%의 강원도 청소년들이 접해왔으며 그 경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를 통한다는 응답이 40% 정도 넘게 나타났고요.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 30%,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한 20%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다양한 어플들이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매체에서 유해 정보를 얻게 된 건데 이렇게 사실 근데 유해 정보를 얻는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이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약 유통망 체계가 좀 허술한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청소년이 사실 마약을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마약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이런 정보를 교환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텔레그램이라는 좀 익명성이 강한 방식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쉽게 적발해낸다거나 그것을 이제 적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던지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을 해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져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적발이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된 건 거죠. 네네네. 네, 지난 2022년 원주에서 이제 마약 음료를 제조해서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음료를 마시게 한 후에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까 이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금품을 받아내려 했던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22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때 범행을 저질렀던 범인들은 지금 현재 모두 체포되었고, 그 체포된 범인들에게 형사재판부는 주범인 27세 그 이모 씨에게는 징역 23년을 선고하였고요. 네, 그리고 공범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공범 중에는 뭐 징역 18년, 기타 공범에는 7년, 10년 등의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 마약 범죄와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이런 수법에 대해서 단속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모두 붙잡혀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인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 노출될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까요? 네.
청소년이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에 첫 번째로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성격이 좀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우울증, 불안,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학업 성적이 좀 저하되거나 신체적으로는 체중이 좀 감소한다거나 불면증, 식욕저하 이런 그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구토나 땀 흘리거나 손을 떨리거나 이런 증상들을 좀 다양하게 보일 수 있고요. 이걸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뇌 손상으로 인해서 좀 직접적이고 강한 쾌락을 계속 몰두하게 되는 중독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제 대인관계라든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충분히 성장해야 되는 청소년 시기에 그 성장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형태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평범한 가정집에서도 마약 음료를 만든다니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슬픈 생각이 드는데, 만약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단순 소지나 이제 투약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호기심에 혹은 이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단 한 번으로도 마약 중독자, 마약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들의 마약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정과 학교에서 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청소년들 자녀의 행동 변화에 좀 민감하게 살펴보면서 많은 대화를 통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어플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대화하면서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마약의 위험성이나 법적 처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유혹에 좀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병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에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인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태장동 캠프롱 부지 활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어떤 시설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가 옛 미군 기지인 태장동 캠프롱 부지를 다시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네. 문화체육공원 내부에 태장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조성됩니다.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되던 캠프롱 부지에 미군의 볼링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예. 원주시는 도비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까지 이 센터를 조성합니다. 이 센터가 특별한 점은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체험관이란 건데요. VR과 AR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장소와 날씨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가상환경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센터의 건립 추진은 내년 초를 시작으로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하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데요. 원주시 체육과 홍종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공간 계획은
내년 초에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평소 체험이 어려운 종목 중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스포츠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계획하겠습니다. 원주시는 건강하게 땀 흘리는 체육도시 원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재미있는 펀시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복합 체험이 가능한 시의 랜드마크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주시는 평소에는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시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네. 계절별 테마에 맞는 스포츠 활동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스키나 여름철에 서핑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유명 선수와의 가상 매치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개관해서 운영 중인 속초시의 넥스트 레벨이 파리올림픽의 신규 종목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태장 문화복합체육센터도 신선한 테마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씨에 상관없이 야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과 계절 스포츠를 언제든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원주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가상 환경을 통해서 게임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서 연령대와 활동 수준에 맞춰서 e스포츠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어려웠던 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홍정인 과장에게 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에 도비 17억 원을 포함해서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가급적 내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려서 실제 스포츠 종목 동호회 가입을 유도하는 등 현실에서도 체육 활동이 시민분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테마를 기획하겠습니다. 이번 태장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조성될 캠프롱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캠프롱 부지 활용을 위해서 원주시는 지난해 말에 부지 내의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토지의 활용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내년 말까지 국립강원과학관과 문화체육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문화체육공원에는 수영장과 미술관 그리고 오늘 알아본 실감형 스포츠체험관이 조성되는데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이 원주시의 목표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내년 말에는 시민들이 캠프롱 부지의 탈바꿈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원주시의 첫 실감형 스포츠 체험관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조성 추진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교부세, 즉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손상기 강원소방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소방안전교부세는 그 지방교부세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네. 열악한 소방 현장의 그 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화재 유발 요인인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그 담배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해서 그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45% 중 25%는 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 분야의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을 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재의 구조에서 노후된 소방 장비나 그 소방관들의 안전보호 장비 확충, 그리고 그 지역 간의 편차 없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 또 안정적인 소방 재정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례 규정에 있지 않나 싶은데, 소방교부세는 지난 2015년에 도입 이후 3년마다 규정 연장이 이뤄지다가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돼서 올해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동안 규정 연장에 대해 왔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열악하고 좀 시급했던 그 소방 장비 확충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이었는데요. 네. 그랬던 만큼 그러한 열악하고 시급했던 그런 환경들이 그 환경들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소방 재정 악화로 인해 그 소방관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특례 규정이 연장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 같은데, 소방 공무원들이 법제화를 외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 소방안전교부세 중 그 일정 부분은 반드시 소방 분야에 투입돼야 한다라는 특례 규정이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특례 조항이 한시적인 일몰 조항입니다. 그래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3년씩 연장을 해왔는데요. 작년에는 1년만 연장되었고 이제 올해 말로 그 일몰 기한이 다하게 됩니다. 소방재정의 그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시행령이 아닌 지방교부세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그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현재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더 높여서 국비 지원도 늘려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신규 재원의 발굴을 통해서 소방재정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소방 장비 보강이나 소방 환경 개선이 점차적으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앞으로도 소방 차량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소방 장비는 그 일정 주기가 되면 교체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한 신규 수요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인건비나 사업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여러 형태의 그 재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형 장비 도입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교육 훈련도 필요할 것인데, 현재보다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되게 된다면 제때 장비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노후된 장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충분한 장비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방관들이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소방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지난 11월 6일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행정안전부는 소방교부세에 어떤 입장인지 짧게 알려주실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소방안전교부세 특례조항 일몰에 대해서 각 시도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17개 시도 모두가 일몰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규정 일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작년의 경우 일몰에 동의하는 자치단체와 반대하는 자치단체의 비율이 팽팽했었는데, 올해는 그 시도 입장이 작년과는 확연히 바뀐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악화가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은 국비가 10%고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요. 이 소방에서 바라는 궁극적인 요구안은 아무래도 결국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청해 듣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손상기 강원소방 지부장과 함께했고요. 11월 20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